이번 문제는 기업의 글로벌 전략, 국제 경영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주 나오는 문제고 또 흔히들 많이 이렇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라서 여기에 관련된 이슈들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뽑아봤습니다. 다음 중 국외로 생산 시설을 옮겼던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입니다. 1번 샤일로, 2번 벤치마킹, 3번 리쇼어링, 4번 샌드박스, 5번 테이퍼링인데요. 정답은 리쇼어링입니다. 원래는 그런 거죠. 기업들이 그 국내에서는 뭐 인건비가 너무 비싸졌어. 혹은 어떤 뭐 유럽이라든지 뭐 북미 조약 나프타와 같이 블록 경제가 되면서 그 지역 안에서만 뭐 관세가 절하되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져 라고 하면 국내에서 공장을 세우거나 뭘 하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그 생산 기지들 혹은 해외에서 특정 사업 부분을 운영하는 게 더 유리하게 생각된다. 특히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드는 그런 류의 산업들이 인건비가 싼 해외 시장으로 이전하는 것들을 과거에는 그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오프쇼어링이라고 했어요. 오프쇼어링 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들 뭐 나이키라든지 이런 류의 기업들, 의류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됐었는데요. 90년대, 80년대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원가 절감하겠다, 효율적으로 뭐 전사적인 국제 경영하겠다 하면서 이 오프쇼어링들이 유행했고 실제로 되게 효율적이었죠.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보면 그 뭐 물건들 보면 분명히 이거 미국 회사인데 보고 물건 보면 메이드 인 뭐 베트남, 메이드 인 뭐죠? 차이나 이런 것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프쇼어링의 결과인 거였는데,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밖에 나가 있던 해외 기업들 국내로 돌아와. 왜냐하면 해외로 나갔더니 뭐죠? 자국의 공장들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죠? 국내 일자리들이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그런 기업들한테 유인책을 준 거예요. 자, 세금도 좀 줄여줄 거고요. 고용하면 고용하는 인력에 대해서 보조금도 줄 거고요. 또 우리 뭐 여러 가지 할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해줘. 그렇게 해서 돌아왔으면 좋겠어 하고, 실제로 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인건비들이 좀 하락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 이제 특히 코로나 때 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죠. 해외 생산 기지들을 많이 만들어 놨더니 이런 코로나와 같은 특별한 이슈가 있었을 때는 갑자기 셧다운이 되더라는 거죠, 해외 기지들이. 그게 대처가 안 되네.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네라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인식들이 개선되면서 오프쇼어링, 나가 있던 기업들이, 생산 설비들이 안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해서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엔 이것들이 많이 이슈가 됐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때 이렇게 리쇼어링을 유도하는 그런 류의 정책들을 많이 했고, 트럼프 대통령 정부 같은 경우에 오히려 오프쇼어링 많이 하는 기업들한테 괜히 이렇게 너 그러면 제재 가한다라는 식의 어떤 제스처도 취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첫 번째 선택지는 샤일로인데, 샤일로가 뭐냐면 굴뚝처럼 생긴 이런 곡물 창고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곡물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자산이고 노하우거든요. 이게 함부로 굴뚝 이렇게 창고 만드는 게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유래한 건데, 이제 그 최근에 샤일로 이펙트, 샤일로 효과다라고 하면 부서 이기주의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고만 막 쌓아놓고 옆 창고는 몰라, 이렇게 하는 것들, 부서 이기주의. 그러니까는 뭐 조직의 그런 개념에서 뭐죠, 그 사업부 조직들 혹은 뭐 그러니까 그 부서 간의 그런 것들이 경직되어 있는 조직에서, 흔히 관료주의적 조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뭐 그런 표현들로 쓰여지는 내용들이라 개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벤치마킹은 이제 너무 유명하죠. 벤치마킹은 상대편들이 잘하는 장점들을 우리 회사가 그것들을 가져와서 그대로 이렇게 답습한다, 흉내낸다, 뭐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샌드박스는 뭐죠? 우리 아이들이 막 모래장난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이렇게 창의력이 나오고 새로운 혁신이 나온다 라고 해서 이제 샌드박스라고 하는데, 그 표현이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뭐 하는 거죠?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어떤 기술 위주의 기업들이 막 니네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모래장난처럼 해봐,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좀 혁신을 일으켜 봐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혁신적인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규제를 많이 풀어주는 장을 만들어 놓은 것, 이런 걸 샌드박스라고 합니다. 5번은 뭐 테이퍼링은 금융
통화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었던 것들을 예전만큼 많이 풀지 않고 점점점 줄여가는 것들 테이퍼링이다 라고 합니다. 이번에 문제는 조직 구조에 대한 문제인데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업은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나머지 활동은 외부 업체와 협력 관계를 도모하여 운영하는 구조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구조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기업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핵심적인 역량들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들은 다 외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저는 갤럭시 쓰는데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아이폰 쓰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딱 넘겨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Made in USA라고 돼 있나요? 아닐걸요. 뭐라고 돼 있냐면 Design by California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이게 뭐지? 라는 건데 그 말을 보는 순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원산지가 중요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Made in 어디 뭐 그랬는데 이제는 아이폰은 이제 뭘 하냐면 우리 아이폰은 어디서 만들죠? 뭐 중국에서도 만들고 많은 곳에서 뭐 조립하죠. 근데 디자인 바이 캘리포니아다라는 말은 뭐냐면 뭐죠? 아이폰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광고에 대한 컨셉 잡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디자인이 말 그대로 영어 표현 그대로 설계라는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기획하고 설계하는 것. 그러니까 예쁘게 그냥 포장하고 그 미적인 심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 설계, 기술 개발까지도 다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어디서 한다고? 애플 본사에서 했어요. 디자인 바이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애플 본사에서 했어요.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럼 뭐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부품은 전 세계적으로 다 만들었어요. 조립도 전 세계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해요. 물류도 전 세계적인 물류도 애플에서 안 해요. 우리는 하는 게 뭐다? 제품에 대한 R&D, 그 다음에 디자인, 광고와 같은 주요한 것들, 애플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애플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부분들만 우리가 하고요. 나머지는 다 외주줘요. 이런 유의 형태들을 뭐라 그러냐면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표적인 사례가 또 어딨냐면 뭐죠? 나이키도 대표적인 사례예요. 나이키도 뭐죠? 제품에 대한 디자인,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 그 다음에 광고 같은 것들만 나이키 본사에서 하고 미국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다 해외 공장에서 다 전부 다 진행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조직이다 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이런 유의 형태들을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요새는 스타트업만 해도 나는 코딩 잘하는 전문가야, CEO야 하면 우리 제품 마케팅하고 하고 설비하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외주를 다 줘요. 요새 특히 이렇게 크몽 이런 데 가면 그때 그 필요한 기능들을 금방금방 조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들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조직이다 라고 합니다. 명령 테스트에서 주로 많이 표현하는 것들은 이제 그것에 반해서 기능별 조직, 그 다음에 사업부 조직이 대립되는 거죠. 기능별 조직은 회계부, 총괄부, 생산부 이런 식으로 기능에 따라서 부서를 조직하는 것들을 이제 기능별 조직이라고 하고요. 사업부 조직은 어떻게 돼요? 자동차 사업부, 전자 사업부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최종 그 결과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자동차 사업부 안에 회계하는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이 다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들을 사업부 조직이다 라고 하고,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별 조직과 사업부 조직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지. 나는 회계팀에 있으면서 건설 사업부에 있는 회계를 해. 그래서 회계팀 재무부의 부장의 말도 듣고 건설팀의 말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매트릭스 조직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그 조직에 대한 개념들 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트워크 조직은 최근에 더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매경 테스트에서 좋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